네, 민경욱 TV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뭐 이 방송을 해야 될까 말까 뭐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어제 열렸죠. 어제 그걸 보고 혈압이 오른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 중에서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꼽으라면 박찬진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의 한마디입니다. 뭐냐? 우리들이 볼 때는 북한의 해킹 메일이나 국정원의 메일이나 똑같습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중요한 말을 사람들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흥분한 상황에서 김웅 의원이 역시 검사 외전을 쓴 사람인가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승민 계열, 이준석 계열로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이준석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펴왔었죠. 이렇게 이제 안타까웠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행안위에서 발언하는 것을 이제 처음 봤는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 거죠. 그의 이야기는 80% 다 훌륭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80%고 한 20%는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방송을 이제 할 텐데요. 김웅 의원의 훌륭한 질의하는 것을 좀 보시고 함께 보시고 거기에 나온 박찬진이라는 이 정신없는 자의 중요한 발언 그 발언도 함께 보시고 김웅 의원께 드리는 저의 고언도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웅 의원의 훌륭했던 그 발언 내용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현안 보고 이야기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한마디 드릴게요. 자, 자체적으로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국정원보다 훨씬 낫나 보죠. 그럼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하면은 자, 국정원 보안 컨설팅 안 받아도 되겠죠. 다른 기관들은 그럼 등신입니까? 선관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다 이걸 받는 게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자기 업체들 안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관위의 특권의식이고 우리는 절대 외부에서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그런 오만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이죠. 다른 국힘당의 다른 의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국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럼 당신들이 국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특권의식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라고 김웅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게 등신 얘기예요. 다른 국가기관들 얼마나 힘센 국가기관들이 많습니까? 뭐 법무부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 법무부 안에 뭐 검찰도 있습니다. 대검 뭐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검찰 각 검찰도 있고 뭐 이런 데에서도 보안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보안과 관련한 가장 권위 있는 실력자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이 쓰는 보안 업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보안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따로 지적을 한다면 그건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죠. 그런데 여기는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기관들은 등신이라서 안 받느냐? 너희만 똑똑하냐? 이거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너희들의 특권의식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 관리 시스템을 행정기관에 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한다 라고 현안 보고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현안 보고라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선관위 직원 누굽니까? 그러면 비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안 수사 시스템 같은 경우 감사원에 공개하면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공개해야 신뢰받는 거예요. 세상에 비공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비공개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발상입니까? 제가 딴 건 아니고 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앞에 나오기 때문에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면 중립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제 논리를 갖고 온 거예요. 좀 이제 거칠죠. 거친 표현인데 자기네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관인 국정원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이게 중립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똑똑한 김웅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검찰, 경찰, 공안당국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를 한다는 거죠. 공개를 모든 4천만,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뭐 국민의 대표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본다든가 해서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공개를 해야지 떳떳한 것이다. 근데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 공개를 해야 떳떳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국정원의 보안 검색, 보안 점검을 받지 않는 것. 다른 데는 등신이라서 안 받느냐. 두 번째, 쓰기를 공개를 하면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다 받고 있다. 공개를 해야지 떳떳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논점이 나옵니다.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소쿠리 투표 때 제가 선거에 찾아가서 대화 전체 녹취했던 거. 그거 제가 왜 안 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이뻐서 안 까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걸 알고 되면 정말로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안 까는 겁니다. 소쿠리 투표로 난리가 났고 결국 저를 포함해서 애국 시민들이 노정희 집 앞에까지 가서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정희가 옷을 벗고 나갔죠. 대법관입니다 아직. 그러나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사퇴했습니다. 그 뒤에 역시 같은 노씨인 노태학이가 지금 들어가서 바통을 이어받고 중앙선관위원장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소쿠리 대선에서 소쿠리로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옮기는, 그래서 직접 투표,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난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여기 행안위원이니까 김웅 의원도 중앙선관위를 방문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방문해야죠. 방문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물어보면서 녹취를 했던 모양이에요. 녹음을 한 거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녹음한 거 기억하느냐? 녹음한 거를 내가 까려고 했는데 지금 안 까고 있다. 근데 여기 얘기를 하면서 비장한 표정을 지어요. 이 비장한 표정은 뭐냐? 그 녹취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이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들어갔으면, 제가 행안 위원이라고 하면 바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못 간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부정선거나 선거 부실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 용어로. 부실이나 이런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준석계 의원입니다. 이준석보단 분명히 나이가 많을 텐데 이준석계 의원이에요. 유승민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부정충, 벌레다라고 지금까지 그 의견을 견지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서 그 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도대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입장을 표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변화해서 자기가 그걸 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박살을 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했기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표정도 동요가 있었어요. 그거는 앞으로 깔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걸 왜 안 까?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장삼 이사가 아니야. 너는 지금 국록을 받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대표로 거기 가서 있고 다음에 행안위원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따지고 그걸 녹취했을 때는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앞에 밝혀야 돼. 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질책 이런 것이 이 녹취가 나간 다음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녹취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똑똑한 기자들은. 도대체 그 녹취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안 하면 그 특정 기자한테 그 녹취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이 까이는 것은 공개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김웅 의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들어봤더니 똑똑한 사람이네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분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 그때 공천을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때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젊은이다. 훌륭한 친구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저를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악수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친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서로 이제, 여당 안에서, 여당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국힘당 안에서, 우파 정당 안에서의 노선이 갈렸어요. 이준석 계열과 저는 이준석에 반대하는 그런 계열이었으니까 정치적 노선이 갈려서 그동안에 서로 안 보는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보고 저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이게 선관위가 이런 더럽고 이상한 집단이구나. 이런 집단이 지난 4.15 선거를 관리했다면 지금 민경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3년 동안 싸워온 부정선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지금쯤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님 그때 들은 게 무엇인지 똑똑하니까 남들은 다 똑같이 들었어도 남들은 지금 문제 삼질 않아요. 김웅 의원은 그때 듣고 지금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 국민들이 이걸 알면 선관위가 완전히 돌았다고 생각하겠네. 라고 하는 분명한 녹취가 있다고요. 그거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까지 않도록 제발 좀 잘하시고 이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해킹 메일, 의심되는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국정으로 저희 입장을 대비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잘 들으세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국정원에 보낸 메일이랑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국정원이 보낸 메일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북한 메일이나 그래서 어느 메일이든 북한 메일이나.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짧은 동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지금 박찬진이라는 이자는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랑 63년생 82학번, 전남대학교 82학번입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고시를 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국정원이 아니고 선관위 들어가서 쭉 올라가서 지금 장관이 됐어요. 사무총장이라니까 무슨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잘못 아실 수 있는데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이 장관 자리에 오른 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이 받는 메일은 국정원의 메일이나 북한 메일이나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해킹 메일, 의심되는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국정으로 저희 입장을 대비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국정원에 보낸 메일이랑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북한 메일이나 들으셨죠? 우리들이 받을 때는 메일이 국정원의 메일이나 북한 메일이나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자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장관이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네들을 주관하는 국민의 대표 중에서도 자기네 부처를 주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일반 메일이나 국정원의 메일이나 북한 메일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아까 제가 이봉규 TV에서 얘기를 했더니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봉규 대표께서. 한 번만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각종 해킹 메일, 의심되는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국정으로 저희 입장을 대비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국정원에 보낸 메일이랑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북한 메일이나 그래서 어느 메일이든 간에 저희들은 들어오면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메일이 우리 본 선거 정보 시스템에 와서 한마디 말합시다. 국정원에서 이 김웅 의원이 요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었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펄펄 뛰었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친구 박찬진이라는 이 친구는 지금 뭘 가지고 자꾸 짚느냐 하면은 국정원이 메일을 보냈는데 북한의 해킹 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김웅 의원은 지금 국정원은 북한 해킹을 지적했다고 하고 너희들은 북한 해킹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거짓말을 한쪽은 옷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정원 쪽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용산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에 전화를 해서 그 국정원 사람의 옷을 벗기겠다. 그럼 너도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너도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좀 완강하게 뭐라고 하냐면 자꾸
지금 북한이 해킹했다는 표현이 그 국정원의 메일 안에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지금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면 이제 조선일보, TV조선의 그 보도에 따르면 뭐냐 하면 이 당신의 직원이 이 문서를 열어봤는데 메일을 열어봤는데 메일에 해킹된 메일에 주소가 있다. 그 주소가 요거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전산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 주소가 북한의 해커들이 사용하는 주소랍니다. 잘 알려진 주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북한이 해킹을 한 거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수끼리 여기는 국정원입니다. 선관위의 전산 책임자 님, 저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에서 우리 국가기관에 해킹을 하는가를 감시하는 누구인데 혹시 당신이 모를까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당신의 몇 월 며칠 당신의 직원 누가 어디에서 온 메일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열어봤는데 여는 순간 이 링크 이 사이트로 자동 접속이 됐습니다. 근데 당신이 아시겠지만 이 주소는 북한의 해커들이 그 해킹을 위해서 개설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직원이 메일을 열어봄으로 해서 당신 시스템이 이 해커가 만들어 놓은 이 주소로 링크가 됐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시스템이 해커에 의해서 침투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해킹 도구에 당신의 시스템에 걸려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렇게 써야 되냐고. 선수끼리 모르겠어. 몇 월 며칠 이 주소로 당신의 시스템이 연결됐음. 연결된 주소는 사이트는 여기임. 이라면 그 보안 관계자는 딱 보고 이거 큰일 났네. 북한 주소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잘 모르는 이 82학번 박찬진은 지금 밑에 누가 올려준 것만 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듣기로는 그 국정원에서 보내온 게 북한이나 뭐 해킹이나 이런 얘기 없이 여기에 연결됐다 뭐 이런 얘기만 있다고 그러는데 김웅 왜 자꾸 당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김웅 의원은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정원이 보낸 거나 일반 메일이나 북한이 보낸 거나 이거나 다 똑같습니다라는 천인공노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잘 못 들은 거라고. 이 참 한심한 놈입니다. 이 참 한심한 놈이에요. 이런 자하고 요 왼쪽에 있는 요 왼쪽에 그러니까 요쪽이죠. 요 자에 왼쪽에 있는 자가 이제 차관이에요. 차장인데 여기 아들 딸들을 다 또 끌어올렸어요. 오늘 보니까 뭐 제주도인가에 있는 또 상임위원 그 딸도 뭐 딸인가 아들도 했대요. 이거는 고구마 줄기 딱 빼듯이 줄줄이 올라올 겁니다. 아니 이 자들 둘만 했겠어요? 지금 나가 있는 사무총장, 차장 뭐 줄줄이 지금 있는 사람들 보면 아니 아마 얘의 아버지도 여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기가 가족 회사인 줄 알고 이런 도둑놈들이 있었다고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메일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만약에 국정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메일 하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들 확인된 바로는 하면은 그러면은 예. 뒤질 거죠. 확인된 바로는 없어요.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나오면 사퇴하실 건가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없는데 있다고 하는지. 책임자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니 지금 그러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건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지금 총장님들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내서 책임을 지라 이거 이게 저희들이 받은 메일에 저 북한 메일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메일에 그 이야기 마치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국가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말씀이십니까? 하면 되죠. 뭘 지금 어떻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사퇴시킬게요. 용산에 전화 걸어서. 자, 요 눈 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제 오만합니까? 아니, 오히려 김웅 의원이 지금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이게,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여기 이제 얘기가 잘 나왔네요. 박주현 변호사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지금은 이제 당대표지만 원내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요청한 게 있어요. 뭐냐? QR코드 쓰지 말아라. 다음에 청인이 아니고 관리관의 인을 미리 인쇄하거나 전국이 똑같이 뭐 이름 뭐 관리관의 인 이러지 말고 사인으로 찍어라. 인감도장 가져와서 찍게 해라. 다음에 먼저 도착한 투표함부터 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돼 있으니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를 새벽에 깠는데 우리가 볼 때 사전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으니 조작을 하기 위해서 뒤에 깐다는 그런 의혹이 있으니 그러지 말고 사전 투표 먼저 까라. 이런 한 서너 가지의 요청사항을 들고 이거를 요구를 해라. 라고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에게 코치를 했습니다. 코치를 하고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서 이 박찬진을 만났어요. 박찬진을 만나고 와서 김기현 대표가 펄펄 뛰었습니다. 그 펄펄 뛰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표정을 본 거예요. 요 표정이 뭐냐 하면 비웃는 표정. 너희들 그래봤자 이번 선거에서 안 돼. 라고 비웃는 표정을 김기현 대표가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이번 선거에서 되나. 이런 비웃는 표정. 이거를 이자의 눈에서 비웃는 표정을 보고 격분했다는 겁니다. 요 표정이에요. 요 표정. 그러니까 이놈은 누가 자신들을 겁내는지. 그리고 이 표정은 마치 너 이번에 선거 나올 거 아니야? 너 이번에 선거 안 나와? 선거 나올 때 내가 한번 뜨거운 맛 보여줄까? 요런 표정이에요. 선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로 권력을 창출한다. 내가 주는 거다 너희에게. 이런 오만한 표정입니다. 요 지금 잠깐 광야에서 제 얼굴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그 기사를 찾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사를 찾겠습니다. 거짓말인데 국민한테 해명해.
자, 요겁니다. 이걸 보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읽겠습니다. 단독 선관위 해킹 침해 없다더니 국정원 북한 선관위 PC 10분간 해킹 메일까지 열람했다. 특종 기사입니다.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달리 언제 거냐 하면 5월 16일이니까 어제 겁니다. 해킹 침해 사고가 없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과 달리 북한이 지난 2021년 2년 전입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4.7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뽑는 선거입니다.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봤다는 거예요. TV조선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예.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2021년 3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 직원이 발송한 메일이 해커에게 무단 열람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경고했다. 선관위 직원이 발송한 메일이 해커에게 무단 열람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해커에게 무단 열람됐다는 거, 해킹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박찬진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북한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해커에게 무단 열람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경고했다. 자, 무단 열람된 메일의 발신자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다. 그런데 누가 그러니까 이걸 본 해커가 누구냐?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는 경고 이메일에서 발신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대구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의 요 발신자 관련 정보와 함께 발신 일자, 수신자까지 선관위에 전달했다. 어떤 이메일을 본 거다라고 전달을 했다. 국정원은 이후 4월 21일 한 달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경고를 이거를 본 다음에 여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라는 사실도 경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당시 이메일에서 선관위 사용 IP 대역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 해커의 경유지로 감염 신호 및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거 뭐냐면 해킹 툴을 심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긁어서 어디로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는지 캐처가 누군지 또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며 해커의 경유지 주소를 보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이 해커의 경유지 주소인데 이와 함께 해킹 발생 시간과 출발지 도착지 주소를 적었는데 2021년 4월 19일 5시 44분, 오후 5시 44분부터 12분 동안 9차례 신호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9번 주워서 9번을 던졌다는 거예요. 9번을. 여기에 있는 정보를 9번을 경유지로 던졌다.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어디로 던졌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받은 놈의 경유지 IP 주소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이진 사이버 연구소장은 북한 라자루스 등이 사용하는 해커 경유지 주소는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잘 알려져 있다며 전문가라면 한눈에 북한의 소행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뭐냐? 그건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짠! 그렇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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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짠, 짠 하고 북한 라자루스 등이 사용하는 해커 경유지 주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전문가라면 한눈에 북한의 소행을 알아볼 수 있다. 박찬진이
주장하는 거는 거기에 북한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뭐 선수끼리 이걸 북한입니다. 이 보세요. 뭐 저 경유지가 여기인데 여기는 북한 라자루스가 사용하는 해커의 경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지금 당신네 시스템은 북한의 해커가 침투해서 북한의 해커가 해킹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고. 이제 아셨죠?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메일에 북한 해킹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용현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 얘기하는 거 봐요. 저 북한 메일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메일에 그 이야기 마치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죠. 국가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져야하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사퇴시킬게요. 용산에 전화 걸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국민한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메일에 북한 해킹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김용현 수고했습니다. 저 기가 막힌 지금 이제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셨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보셨는데,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 이거 완전히 모르쇠죠, 모르쇠. 아니 정말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이제 앉아 있는 거고, 자기는 보고 받기로는 그 메일이 온 건 맞는데 메일에 북한이라는 두 글자가 없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죠. 해킹 당한 사실, 해커가 누구의 누구의 메일을 봤다. 들어와서 메일의 내용을 쫙 봤다.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해킹 툴이 심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9번을 연결을 해서 중간 경유지로 보냈다. 중간 경유지의 IP 주소는 이거다. 이거는 북한의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잘 사용하는 경유지다. 이거는 이 보안 관계자라면, 보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잘 알려진 경유지다. 그럼 전문가여야지 되잖아요 라고 묻겠죠. 아니 그럼 전문가여야지.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내부 전문가, 보안 전문가로 자기네들서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며. 그럼 내부 전문가가 지금 중간 경유지라고 나와 있는 IP 주소를 딱 보고 이게 북한이 즐겨 쓰는 중간 경유지,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쓰고 있는 중간 경유지네. 이걸 모른다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 전문가를 믿고 지금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권유를 무시하겠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찬진이 나와서 완전히 뻘짓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보고 김웅은 지금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김웅은 잘했습니다. 김웅 의원 화이팅. 훌륭해요. 김웅 의원 잘했어요. 더 잘해주기 바라고, 특히 지난 대선, 1년 전에 대선 때 코로나 환자들의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1위로 주세요 해서 소쿠리에 받아가지고 간 것. 그래서 직접 투표와 비밀 투표, 투표에 두 가지 원칙이
침해된 사실을 따지기 위해서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오간 것을 녹취를 했는데 녹취 내용 중에 치명적인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관위에 국민에 대한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내가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예뻐서가 아니고 이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그 얘기를 들은 기자들은 물어봐야지. 안 물어봐? 그럼 기자들의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자 출신인 제가 묻는 거예요. 김웅 의원은 그 내용을 만천하에 밝히기 바랍니다. 그거는 혼자 알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냥 킬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자연인 김웅이 아니거든. 자연인 김웅이 어떻게 선관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나. 국회의원이니까 했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취득한 것, 그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알리기 바랍니다. 잘했고 선관위에 있었던 녹취 내용을 밝히길 바라고, 또 바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좀 숙지해서 거기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에 참전하세요. 이쪽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서 돌아서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어제로 그저께로 4월 15일 시작된 당 한 표의 시청이 이제 한 달이 됐는데요. 문재인의 다큐멘터리를 거의 더블로 제치고 10만 조회수, 10만 명의 사람이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웅 의원도 당 한 표 이 다큐 영화를 시청하고 그대의 그 선거에 대한 지평을 넓혀가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욱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